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는 15만 5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에코프로 강한 시세를 분출한 후에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이번 주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금 매수가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비슷한 상황이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지금 투자하려고 사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에코프로를 투자하겠다. 앞으로 나는 1년 갖고 있겠다. 그러려고 지금 사시지 않았을까요? 왜냐, 1년 전에 사셨어야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입니다. 매매라는 것은 뭐예요? 즉흥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주식도 그렇고 뭐 전쟁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집안 대소사 일도 그렇습니다. 선조치 후 보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뭐 앞에서 뭔가 지금 바스락거리고 경계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럼 일단 여기가 서울 후방이면 괜찮은데 저기 최전방 GP인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든가 새가 막 날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든가 갑자기 풀소리가 막 들리다 멈추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앞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거기서 보고하고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눈앞인데 일단 총으로 쏘고 봐야죠. 네. 대대장님이 사단장님한테 끌려가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한테 혼나든 안 나든 일단 소화기 뿌리고 봐야죠. 불났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엄마 불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로 뿌리거라 소화기는 왼쪽으로 2번 뿌리거라. 이건 평상시 하는 얘기죠. 네. 그런 것이 즉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죠. 에코프로 어때요? 네, 이 주식 2000% 오른 주식이에요. 지난 1년간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선조치 후 보고해야 될 종목입니까? 아니면 먼저 보고하고 후에 결정해야 될 종목입니까? 여기에서 5만 원이었어요. 이번 여름에만. 그리고 지금은 이제 15만 원입니다. 200% 올랐죠. 그 전으로 따지면 뭐 이거 뭐 9,000원에서부터 따지니까 지금 1,500% 올랐고요. 훨씬 전에는 더 싸게도 올랐어요. 7,000원부터니까 지금 2,000% 올랐고.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이거? 이걸 투자하거나 후 보고 먼저 선 보고하고 후 조치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왜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더 갖고 갈 거냐 생각해 볼 시간이 있는 거지. 지금 가격에 들어오셨죠? 15,500원, 15만 5천 원, 20%. 단 1%를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장중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외국인들은 다행히 사요. 위에 산 겁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팔았다가 올라가니까 다시 따라 사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바로 손절 라인을 무조건 지키셔야 되겠죠. 아직 안 깨졌을 거예요. 손절 라인이. 절하게 하더라도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이런 종목은 거래량도 붙고 시가총액도 크고 20% 하지 마시고 30% 40%씩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매매잖아요. 그렇죠? 낙폭과대 매매를 한 게 아니라 기세 종목을 지금 추격하신 거잖아요. 낙폭과대 종목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20%밖에 못 해요. 근데 지금 신고점 나가면서 빵빵빵 치고 나가는 종목은 어차피 세게 하는 거예요. 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가차없이 쳐버리는 거니까 실적이 좋든 뭐하든. 그럼 즉흥 대응입니다. 근데 20% 하면 돈 안 됩니다. 실제 해보시면 어차피 손절 라인 5일선 잡고 난 7% 이번 손절 보겠다. 대신 12%씩 보겠다. 깔끔하게. 종가는 무조건 안 갖고 건너간다. 수익이 나도. 이런 원리의 원칙 속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5만 5천 원이에요. 근데 20% 오버나잇.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일단은 월요일 날 뭐 이거를 더 갖고 간다든가 저는 그런 건 어렵다고 보고요. 7%면 7%, 손절은 3%면 3%. 아니 목표는 10%, 손절은 6%. 이런 식으로 분명히 본인이 생각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20%씩 하지 마시고 30% 이상씩 하십시오. 40% 이하 30%. 세게 매매해야 돼요. 그래야 돈 됩니다. 어차피 여기 들어간 거. 대신 낙폭과대 대형 종목을 살 때는 진짜 조심스럽게 매매하죠. 올라오더라도 그런 거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지금 추세가 추세를 만드는 거니까 세게 매매하고 여기서 계속 놀면 당합니다. 나머지는 까치밥이다 생각하세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지금
11월 13일이죠. 딱 요때 감나무에 감 몇 개 달려 있습니다. 그거 따겠다고 장대 올라가고 그거 따다가 다쳐요. 네.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 까치밥지다. 놔둬라. 새들도 먹고 살게. 지나가던 새들도 단단치는 거지. 나무 주인도 이거 안 건드립니다.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냥 까치밥이다 생각하고 대신 하려면 확실하게 세게 매매해라. 일단 저는 월요일 날 손절은 3%, 목표 주가는 7% 잡고 매매 전략입니다. 네, 이미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봐야 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손절 라인을 정해놓자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전약품입니다. 매수가는 14,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10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용 고효율 전해질 첨가제 개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 개수가 얘기를 해주죠. 음봉 개수가 지금 한번 저도 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몇 개입니까? 어제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네요. 13개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버티면 돈은 됩니다. 뭐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즉흥적으로. 그리고 이 종목은 실적을 잠깐 살펴봐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이미 한번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7,000원, 8,000원에서부터 23,000원까지. 그리고 그 전에서부터 5,000원에서부터 따진다면 24,900원이니까 25,000원까지 한 4, 5개월 동안 400%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가려다가 이제 후려치는 케이스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가를 깨죠. 여기 직저점 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여기까지 또 다시 깨고 반등 났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까지 지금 거의 왔는데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거래량이 아예 없죠. 소위 얘기해서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왕따 시키는 겁니다. 주식은 누가 사야 올라가요? 어차피 개인이 큰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실적이 됐든 어찌됐든 이 회사가 무슨 어디에 진출하든 안 하든 누군가는 사줘야 올라가요. 근데 그것을 올릴 만큼 사지 않고 항상 사고 누르고 10만 주 사고 5만 주 팔아버리고 막판에 주포는 사지 않고 개인들은 계속 물량을 1, 2만 주씩 뺏겨가면서 한 세력은 계속 1, 2만 주씩 모아가는 현상. 그거 보면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요. 자기들끼리 돌리는 겁니다. 주포와 한쪽에서. 거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밀 때 한쪽은 털리는 거죠. 왜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음봉이 이렇게 나면 거래량이 터지든지 직저점이 깨졌을 때 누가 손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손절 세력도 사실은 없고 붙었다가 팔고 단타 세력끼리만 털어나가고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분들은 찔끔찔끔 털려나가다 보니까 말려 죽는 겁니다, 사실. 이런 주식은 어느 시간이 되면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걸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비중이 큰 상태에서. 자, 보니까 20% 14,000원. 근데 지금 10,000원. 솔직히 저는 지금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이미 실적이 어떻다 뭐 어떻다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주 치명적인 회사가 뭐 망할 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다면. 그리고 중간에 한번 또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때 털든지 자신이 없으면. 나는 근데 버텨야 되겠다. 버틸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 악질 같은 형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한번 지금 버틴 다음에 14,000원 61선이죠. 61선, 21선. 거기까지는 한번 기대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그 이상 시세가 날지 안 날지는 솔직히 지금은 조금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일단은 버텨가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이게 제가 뭐 희망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주식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봤을 때는 만약에 제 동생이 저한테 형 이렇게 물렸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똑같은 얘기 했을 겁니다. 단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단은 지금 좀 버티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버텨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매수가는 9,1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에 들고 계시네요.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 출시 소식에 한 10월에 5,000원 선에 머물던 주가가 9,000원 코앞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분은 조금 더 높게 매수를 하셨네요. 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네, NFT라고 그러죠. 고유의 컨텐츠마다 알고리즘을 부여해서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우리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네. 볼펜에도 바코드가 있죠. 볼펜에도 바코드가 있고 종이컵에도 바코드가 있고 다 바코드 모든 제품에 다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뜯으면 어떻게 돼요? 뜯으면 봉투가 바코드 뜯으면 좀 제품 상품의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 훔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코스트코가 처음 나왔을 때 물건 살 것처럼 갖고 가서 화장실 갖고 가서 바코드 떼갖고 물건 사이에다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모르잖아요. 가방 안에다 집어넣으면 가방만 계산되지 껍데기만.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임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컨텐츠는 이게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법 복제에도 방법이 없죠. 그래서 NFT가 뭐냐면 그런 컨텐츠, 게임, 음악 각 하나하나마다 바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바코드를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디지털 바코드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뚫리지 않는 거. 이 블록체인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저하고 지금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죠. 박한샘의 오늘 북꽃 오브다. 그럼 이거 막 뿌려서 볼 수 있잖아요. 불법으로. 자기가 한 것처럼 아까 금이라든가. 그럼 이거를 NFT로 해갖고 우리 회사도 고유한 걸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야 유튜브에도 봐봐 하고 딱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바코드가 있어서 마음대로. 그렇죠. 그걸 만약에 공개형으로 보면 볼 수 있지만 이분이 회원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한국경제TV에 그럼 못 보게 만드는 혹은 유료로 만드는 단돈 1원이라도 내든지 광고라도 씹혀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방탄소년단이다. 근데 내가 저 방탄소년단의 저 음원을 NFT로 찍은 거 나는 시리얼 한정판으로 100만 개 찍어냈는데 내가 99만 개 받았다. 100만 개니까 되겠죠. 네. 음원인데 100만 명만 소유했어요. 전 세계. 아미가 1000만 명인데 서로 그거 소유하고 싶겠죠. 옛날 레코드판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디지털에도 이게 되는 거예요. 돈이 되죠. 다날이 바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서비스 해준다는 거죠. 게임 회사 컴투스 마찬가지, 다날 마찬가지. 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각종 드라마라든가. 그래서 지금 JYP라든가 다 들썩들썩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정도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네.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1분 내에 이해시켜줄 수 있을까? 진짜 제일 NFT라는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정도로까지 딱 됐을 때는 항상 경험에 의하면 주가가 단기 상투다. 예, 저 같은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이 완벽하게 이걸 이해해서 이러니까 이렇고 이걸 딱 1분 정도 안에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항상 주가는 잠깐 올라가고 거기서 쉬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다날 보니까 9,100원. 네, 10%시잖아요. 뭐 아직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제 시대적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어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만 메타 플랫폼스 즉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 바꿨죠. 메타 플랫폼이라고. 이게 페이스북 주가입니다. 이제 어제 4% 또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날은 다음 날 7%나 5%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지금은 열이 붙었기 때문에 올라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됐는데 이제 너도 나도 붙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이런 거래량도 있었고 반드시 한번 여기서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티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순간 급등이 나왔으니까 잘하는 것 같고 급등 나왔을 때 팔았다가 다시 또 샀다가 다시 또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네 사실. 지금은 무슨 구간이냐 치고받고 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반 이런 식으로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또 팔은 만큼 다시 사서 주식수 늘리고 치고받고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갖고 있는 거 팔아라 사라 이렇게 말하 단타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는 버티면은 좀 시세는 날 것 같습니다만 단기 변동성 상하 20%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나 절반을 급등 났을 때 좀 팔았다가 다시 또 한 거기서 15% 정도 빠진다. 그럼 다시 사고 그냥 날아가면 어떡하냐. 절반이나 나머지 갖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축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하루 이틀에 일단은 다음 주는 페이스북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러면 그 곱하기 2.5나 많게는 300짜리들이 나오거든요. 탄력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NFT를 봤을 때는 일단은 월요일 날은 한번 시세는 괜찮은 10,000원대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때 일정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잠깐 한번 놔주는 게 맞습니다.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하면서 대응을 단기로 좀 해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 네, 지금은 단기 변동성이 큰 기간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세를 분출한다면은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접근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매수가는 62,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100%로 올인을 하셨습니다. 지금 손실도 크시고요. 비중이 100%로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한 10월 말부터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오고 있던데 좀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 62,000원이시네요. 네. 62,000원이시면 3년 전에 사신 거네요. 그렇죠. 아무리 늦게 샀어도.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2019년도 가을에 사셨든지 아니면 여기서 여름에 사셨든지 아니면 훨씬 높은 가격에 사셨다가 물을 타신 건지. 2017년도에 사셨다가 올라갈 때 안 팔고 아직까지 갖고 계셨는데 물 타시기를 하셨든지 해서 어찌됐든 가격은 62,000원인데 그러면 최근 3년 내 신고점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50% 정도 올라가야 되고 가능성은 있느냐?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대엘리베이터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하나는 현대엘리베이터는 대북주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제 지금은 좀 그걸 많이 씻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북주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저희처럼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사실 업계에서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옛날에 현정은 회장님께서 현대아산이라든가 현대증권이나 현대건설을 갖고 있을 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KCC그룹과 지분 싸움을 했죠. 지분 싸움을 해가면서 주가들이 현대차그룹, 현대상선이라든가 현대건설 이 현대상선을 먹으면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증권을 먹기 때문에 특히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의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현대상선을 지분을 놓고 43대 43%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때 따블라고 그랬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 그걸 바라보고 그때 주식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었거든요. 저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M&A거든요. 적대적 M&A. 그래서 그때 사가지고 사실 돈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털을 하겠는데 못한 분들이 사람이 그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더 갈 것 같잖아요.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손해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도 지금 몇 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2000년 그때 당시가 10몇 년도였으니까 지금 10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현대 엘리베이터를 저도 지금 전략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쉰들러 그리고 티센그룹 이렇게 이제 그리고 LG, 오티스 4개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외국계입니다.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요 주주는 쉰들러죠.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대한민국 엘리베이터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왜 될 가능성이 앞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남아 있는 대한항공 그리고 CJ 대한통운 이런 몇몇 독과점 형태의 기업들 중에서 다 올라갔는데 안 올라가는 게 지금 이 현대 엘리베이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에서 5층짜리 빌라를 짓는다. 옛날 빌라들은 엘리베이터 없어요. 왜 그러느냐? 강남 평당 땅값 1,000만 원일 시대인데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3,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엘리베이터인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빌라 건설업자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평당
5천만 원, 뭐 1억 이러죠. 이제는 3천만 원짜리 엘리베이터 하나 놔도 돼요. 엘리베이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땅값이 문제인 거죠. 엘리베이터를 차지하는. 대신에 4층 올릴 거 엘리베이터 놔서 5층, 6층으로 올리는 게 올릴 수만 있다면 돈이 남겠죠.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3천만 원, 5천만 원 비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도심 재건, 그다음에 오래된 노후 건축물에 이런 거를 할 때 꽤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뭐 꾸준하게 계속 모아가고 있는 모아가기에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 의외로 또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가격 괜찮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런 종목들 지금 기회만 된다면 계속 좀 모아나가고 싶습니다. 네, 홀딩 전략입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고청 5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들고 계신가요? 진성 TC. 진성 TC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는 12,700원. 비중은 20%예요. 네, 매수가 12,700원에 20%에 들고 계십니다. 예. 언제 예. 매수를 하셨나요? 보자. 어제 아래, 네, 목요일 날 샀는가? 아,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예, 예.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주가하고 어떤 점이 가장 예. 궁금하실까요? 예, 목표가 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런지, 뭐, 실적 좋다고 이래가 샀는데, 네. 테크닉을 팔아가지고 그걸 샀지만, 테크닉은 급등해보고, 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목표가 바로 중장기다. 예. 네,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목표가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단기나 중기나 뭐 이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단기하고 중기하고 예. 네. 대표님, 예. 이 종목 좀 장기로도 볼 수 있고 단기로도 또 목표가를 또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네.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진성 TC는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보니까 네. 2,770억짜리죠.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 빼고 못 빼고 했을 때는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진성 TC로 움직이는 본질적인 핵심 파워,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힘은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어요. 다우존스 30 종목 내에도 있지만 이 캐터필러는 우리나라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하고 전 세계 시장의 건설 중장비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은 상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돼가면서 이게 이제 한번 저가 콘테스트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되기 전부터 이미 주가는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연초에서부터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캐터필러는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이제 이 캐터필러가 좀 힘을 쓰지 못해요. 그거는 의외로 테슬라라든가 혹은 넷플릭스라든가 IT 관련주 및 반도체주들 급등 나오는 거하고는 반대로 통과가 됐는데 막상 힘을 쓰지는 못하는 걸로 봐서는 캐터필러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따라서 저는 진성 TC가 캐터필러에 납품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트 똑같죠. 지금 캐터필러하고 방금 아까 보셨던 거는 캐터필러 주가고요. 얘는 진성 TC입니다. 진성 TC가 캐터필러 주가를 그대로 카피해요. 그런데 어제 좀 빠졌잖아요. 약간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하고 낙폭과대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술주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지금 매수한 가격 근처이긴 하신데요. 저는 진성 TC가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IT 종목 중에서도 이 정도 낙폭과대가 충분히 많고 그쪽이 더 매력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매도하시고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매도입니다. 네, 일단 과감하게 매도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신가요? W 게임즈요. 네, W 게임즈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74,600원에 10%. 네, 74,6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어저께 그저께 오르고 많이 내려서 네. 걱정이거든요, 좀. 네, 이게 쭉 한 86,000원까지도 고점을 찍었다가 쭉 내려왔네요. 네, 그거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잡았거든요. 네. 그랬다가 목요일날 올라서 일부 3분의 1 정리하고 했는데 어저께 이렇게 6%나 내려서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타성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W 게임즈, 그 다음에 JYP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게이밍과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급락이 나오는 때는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코인과 블록체인. 예전에는 이제 이게 각각 따로 놀았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따로, 그 다음에 코인 시장 따로, 그 다음에 뭐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혹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이렇게 컨텐츠랑 따로따로 놀았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게 자동차와 2차 전지 배터리의 만남으로 스마트폰 배터리와 자동차가 만나가면서 테슬라 자동차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융합 사업이라고 보는데 일반 제품은 보여요, 눈에. 테슬라 자동차처럼. 근데 이런 제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주식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을 잡고 있다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급락으로 가격을 붙잡고 휘둘림이 나올 때 보통 빨리 터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저도 그런 실수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급등급락을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게 W 게임즈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2천억짜리니까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조 정도 있다고 해야 되겠네요. 제 재산이 한 10조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 주식에서 보니까 괜찮은 게 이미 다 오징어 게임 보니까 다른 것도 올라갔고 그랬을 때 W 게임즈가 더 좋다고 해갖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정보가 들어와요. 그 알았다 하고 NFT나든가 이런 거 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10조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샀어요. 이렇게 1,000억 원어치를. 1조 2천억짜리니까 500억밖에 못 샀겠네요. 500억 샀는데 주가가 폭등 나와서 팔았어요. 100만 주 샀다가 팔았어요. 수익 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익 못 났다고 봐야 될까요? 500억 원어치 사갖고 150억 벌었으니까 대표님, 회장님 제가 150억 벌었습니다. 그럼 잘했다. 회장님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재떨이 날라옵니다. 왜냐 10조 있는 분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리고 본인 돈이 한번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주를 사라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쓸어 담으라는 겁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20% 먹었네, 30% 먹었네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략적인 판단을 갖고 한국에서 세계적인 컨텐츠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이런 경우에서 비트코인에서 내가 30조를 벌어 넣었는데 그러면 이거 갖고 사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종목 올라갔고 이 종목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사라고 그랬으면 뭐를 사야 되느냐. 그냥 손실이고 손해고 이건 지금은 중요한 게임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게 1,000만 주다 유통 물량이. 그러면 그 가운데 800만 주든 900만 주든 내가 많이 사는 게 중요해요. 많이 살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쳐 올렸다가 후려 깠다가 아래로 빼서는 물량이 없는 거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런 주식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수를 얼마만큼 쓸어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팔았다가 다시 돈을 모았다가 이 정도 돈 많이 벌었네. 전혀 아닙니다. 그거 애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은 지금 얼마만큼 쓸어 담느냐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수급적인 측면을 잘 봐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했다. 1,300만 원 됐다가 다시 900만 원 됐다가 1억 중에서 1,000만 원 투자해도 이거 못 견딥니다. 근데 이거 갖고 1억 전 재산인데 1억 다 베팅했다가 1억 5천 됐다가 다시 9천만 원 됐다가 다시 또 1억 3천 됐다가 못 견디죠. 따라서 비율로
버티셔야 돼요. 지금 10%죠?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5% 정도만 한 번 더 사보면 어떨까? 이 가격이면 음봉인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5%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W게임즈 지금의 주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5% 정도 더 담아봐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빠르게 전화 연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그 옵트론텍이요. 네, 옵트론텍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글쎄, 여러 번 사서 저 평균 단가가 8,400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 네, 8,400원에 25%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글쎄, 그냥 하도 그냥 번쩍번쩍 뭐 오늘은 무슨 뭐 원전주 뭐 오늘은 뭐 게임주 이래서 미리 좀 사놓고 선생님한테 목표가를 얼마에 정해주시면 그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아, 목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도 조금은 수익 중에 계세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좋을까요? 네, 이분은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확하게 이 종목을 왜 지금 사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지 센서용 필터 카메라 이쪽이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건너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VR 쪽으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셨는데 8,420원인데요. 25% 많이 모으셨네요. 그렇죠? 25%면 꽤 많이 모으셨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시는,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목표 주가는 얼마십니까? 글쎄, 1차 제가 한 9,000원이나 10,000원까지 보고 싶습니다. 아, 네. 한번 좀 길게 한번 보시죠. 이런 주식이 시세가 움직이면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 이것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거래량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면 역사상 없던 거래량이 지금 3번이나 터졌잖아요. 최근 2년 내에. 네. 그러면 주가도 최근 10년 내에 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보세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나 LG 이노텍 올라왔죠? 네. 네, 가치 라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5,000원까지 한번 홀딩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